조금 후회되는 건 조금 더 일찍 나왔을걸. 이때 2016년도 때 제가 버텼던 게 가장 후회가 돼요. 왜 버텼을까? 아, 그때 때려쳤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제이디입니다. 오늘 방송은 퇴사썰이 인기가 많아서 한번 제 퇴사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군인을 관둔 이유. 공무원분들 퇴사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그만두지 말라 그랬는데 막상 저도 군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썰 좀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2008년도에 학사장교로 임관을 했고요. 군대를 가게 된 이유는 어려서부터 좀 세뇌교육 아닌 세뇌교육을 좀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군대가 면제셨는데 그게 조금 한이 좀 남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릴 때부터 너는 커서 장교로 군대를 가라, 너는 커서 장교로 군대를 가라를 거의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얼떨결에 대학생 때 이제 군장학생을 하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장학생을 이것저것 따지고 보다 보니까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악몽의 시작이었죠. 군장학생 뭐 좋은 제도인데 저랑 군대가 좀 많이 안 맞았던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대학교 졸업 후에 훈련을 받아서 임관을 했고요. 이때 이제 군대에 그렇게 막 큰 뜻이 없어서 그냥 빨리 7년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이게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삼사관학교 교육 가기 전에 그래서 7년 하고 나오려면 어떤 병과를 가야 막 유리할까 막 인터넷 그 당시 네이버에 막 찾아보면서 나와도 쓸모 있는 병과를 가자 이 생각을 하고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군대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제 입대와 동시에 중대장 후보생을 합니다. 제 동기들 중에 제가 학교가 가장 좋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대장 생도를 시키더라고요. 제 의지랑 상관없이.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빠릇빠릇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가자마자 중대장 후보생을 하니까 입소식 하는데 그거를 못 외우겠는 거예요. 신고합니다. 사관 후보생 강일 우등 뭐 124명은 2008년 3월 24일부터 동년 뭐 8월 뭐 며칠까지 뭐 하는데 그걸 잘 못했었어요. 그래서 생은 3주 동안 했는데 요때 진짜 악몽 같은 꿈을 꿉니다. 되게 힘들었어. 근데 이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좀 나아지더라고요. 군대라는 게 뭐 지내다 보면은 다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기타병과를 가려고 했었는데, 저는 삼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여기의 목표는 분명 임관교육인데 전투병과 소대장 양성을 목적으로 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죠. 그 가스라이팅에 넘어갑니다, 제가. 그래, 남자면 보병을 가야지. 남자 보병 해가지고 보병 1지망을 합니다. 그래서 보병 1지망을 하니까 당연히 되죠. 보병 1지망 하니까 이제 막 생각했던 병과들 되게 많았는데 보병 1지망으로 해서 이제 임관하고 자대 생활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7년 군 생활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거죠. 되게 분위기가 지금 좀 다운되는 것 같은데 그냥 그랬어요. 그냥 일단은 맡은 바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주의였기 때문에 어찌됐든 막 그냥 뭐 열심히 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때는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거 요즘으로 따지면 부조리인데 뭐라고 하지? 돌림방이 있었죠. 돌림방. 이거 진짜 가혹해요. 제가 첫 자대를 갔을 때 제 위에 장교가 20 몇 명 정도 있었어요. 22명? 23명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소초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을 하면 22명 중에 뭐 대대장님, 뭐 작전과장님, 뭐 대위 중대장님 제외하고 1, 2년 선배들, 중위들 15명 정도가 전화가 와요. 그 15명한테 전화를 받는 게 진짜 15명한테 다 전화가 오는 건 아니고 한 12명 정도한테 전화가 와요. 너희 막 육두 문자를 써서 막 1시간 넘게 갈구는 선임도 있고, 반대로 그럴 수 있다, 너 때는 그럴 수 있다, 앞으로 잘하자 뭐 이런 선임도 있고. 아무튼 그때 진짜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은 정신 진짜 바짝 차려져요. 12명이 전화 와서 야, 너 왜 그랬어? 이유가 뭐야?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따지는 사람도 있고, 욕부터 받고서 너희 죽여버린다, 너 뭐 군대가 뭐 장난같냐 막 이런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막 정신이 바짝 차려지죠. 아무튼 그래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중대장을 하게 됐고, 이때 이제 만나던 아이 엄마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돌아왔지만 그때는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아이 엄마와 결혼하고 이제 애가 태어나면서 장기를 해요.
뭐 군대 뭐 직업상 나쁘지 않으니까. 그리고 32살에 나와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이게 되게 막막하기도 하고, 근데 때마침 뭐 장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이 장기가 된 게 진짜 장기만 안 됐어도 제가 16년 이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건 제가 이때 육아휴직을 안 한 거.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으나 참았어. 애가 4살이고 진짜 개떡같은 지휘관 만나서 진짜 살인 충동까지 느꼈지만 진급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근데 이제 진급을 못해요. 이때 진짜 지랄 같은 사람 만나서 그건 거야. 자기가 최고야. 그리고 자기 외에 모든 사람은 병신이야.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내가 잃은 개떡같은 부대인데 성과를 낸다. 뭐 이런 주의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가 맡았던 임무가 지원과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진짜 지금 막 생각해도 욕 나와. 아무튼 그래서 참았는데, 참아서 결과가 좋은 자리 보내주고 이랬으면 그 효과가 있었을 텐데 참고 나서 좋은 보직을 못 갑니다. 한직으로 밀려나요. 이게 1차 진급 때야. 그러다 보니까 한직에서 1년 하고 다시 이제 진급 2차 한직에서 밀려나서 그 자리에서 1차 진급 그게 들어갔구나. 그리고 2차로 밀려나고 3차 때 이때 진급 시즌에 대대장님이랑 안 맞아서 대드입니다. 이게 딱 진짜 추천 주기 한 전이었는데 그때 참았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했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보직을 가져. 꿀보직. 그래서 이 3차가 떨어지고 나서 꿀보직으로 가니까 이제 진급은 끝났거든요. 그래서 15년을 채우고 나왔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저는 13년 했다 그랬잖아요. 저때 대위 전역자들보다 2년 좀 일찍 나온 거예요. 2년 일찍 나오게 됐던 계기는,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요때 제가 부동산으로 돈을 좀 많이 벌 텐데 코로나 때문에 부대에서 아예 외출, 외박, 휴가 이런 게 다 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부동산 거래하러 가야 되는데 휴가를 못 가니까 가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육아휴직을 할까, 육아휴직을 해서 좀 할까 하다가, 육아휴직을 하면 버는 돈이 없잖아요. 100만 원 돈 나오는데 그때 또 생활은 안 되는 거야. 100만 원 돈 벌면. 그래서 바로 그냥 전직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요 전직 지원 기간이랑 그 다음에까지 참 밝은 날이었죠. 그러다가 2년 때 3제가 들면서 진짜 2022년, 2023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역을 하게 되었고, 조금 후회되는 건 조금 더 일찍 나왔을걸. 이때 2016년도 때 제가 버텼던 게 가장 후회가 돼요. 왜 버텼을까? 그때 때려쳤어야 되는데 진짜 어불성설이긴 하네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참아라 했는데 저는 못 참고 나왔는데 어차피 저는 2년 차이였어요. 2년 차이. 근데 요때 때려쳤으면 더 기회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지랄 같은 게 장기가 되면 10년 될 때까지는 내가 나오고 싶을 때 못 나와요. 그게 진짜 군대가 지랄 같았어요. 그러니까 저 때 그냥 육아휴직 2년 하고 나왔으면 됐는데 그게 참 후회가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